좋아하는 영화 속에서 영화 주인공이 읽는 책은 조금 특별하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저에게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한나가 글을 배우기로 처음 마음을 먹고 보는 책이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의 책은요, 러시아의 거장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오디세이아와 체호프의 단편 몇 편을 녹음해서 보냈다라고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줍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는 책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나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냥 교과서로서의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한나의 그 사랑이 조금 더 슬프게 느껴지게 됩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서는요, 평생을 빈 껍질 같은 사랑만 하고 살다가 머리가 새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나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미하엘과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것들이 겹쳐지면서 더 슬프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엄연히 불륜입니다. 바람둥이 남자가 휴양지에 놀러 갔다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둘 다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아주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이제 안 볼 줄 알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잊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어느 도시에 산다더라만 기억을 내서 여기로 찾으러 가서 재회에 성공을 합니다. 그 뒤로도 둘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즐겨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통속적인 소설 같겠지만 주인공 남자의 속마음을 정제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이 소설은 명작이 됩니다. 여자들은 항상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고 그에게서 자신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사람, 삶 속에서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을 만나 사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했다. 뭐라 불러도 좋지만 그건 절대 사랑은 아니었다. 그리고 머리가 새기 시작하는 지금에야 그는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을 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연애를 하면서도 여자는 이 남자를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서만 사랑을 했던 거고 남자는 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려고 애쓰면서 결국 자기 진짜의 모습은 내려놓은 채로 가짜의 모습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한 적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머리가 새고 나서야 이제야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과.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려운 말 없이 좀 여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직 멀고도 먼 길이 남아있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요, 딱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가짐만 좀 변한 상태예요. 그냥 까놓고 말하면 솔직히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권장할 만한 짓이 아니고 비도덕적인 짓임에는 분명하나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에서 딱 그 시작점을 남겨주는 끝이라는 게 되게 매력이 있으면서도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이 사람의 사랑을 또 응원하게 되는 되게 복잡한 되게 재미있는 결말을 남겨줬어요. 그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노출된 삶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삶. 누구나 이 두 가지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을 텐데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공존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 진실된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거는 언제나 누구든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었고요. 여기에 수록된 9편의 단편 중에서 하나입니다. 꽤 유명한 단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수록된 것 중에서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재미있는 작품도 있었고 좀 환상문학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러시아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서 그 작품마다의 매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러시아 소설로 끝을 맺을 건데요. 러시아 소설 하면은 이제 대문호들이 있죠. 톨스토이도 있고 푸시킨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고 위대한 작품이지만 호불호가 갈리고 쉽게 손이 잘 가지 않아요. 쉽게 손이 가지 않게 하는 거는 이름이 너무 낯설고 어렵기도 하고 또 장편 소설들이 굉장히 두꺼워서 분량 때문에 겁을 먹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러시아 소설에 대한 호불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호인데 이게 정말 불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러시아 소설들에서 보이는 어떤 인물들의 특성 때문일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러시안 룰렛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을 그냥 랜덤으로 쏴서 몇 번째 총알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냥 그걸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낮은 확률에 자기 목숨까지 걸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소설 속에서도 되게 욱한다. 되게 급발진으로 로맨스가 확 일어나거나 급발진으로 사람이 분노해서 어떤 폭력을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되게 극단적인 모습들이 러시아 소설에서 보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소설 치고 잔잔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좀 빡센 전개가 아닌가라고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러시아 소설이 불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호라고 한 이유는요. 이러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고집을 부리는 한 가지가 남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메시지로 되게 선명하게 옵니다. 공감을 위한 소설이 아니라 소설 속에 푹 빠져들어서 극과 극을 오가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시켜주는 게 러시아 소설들의 특징이자 매력이고 그런 면에서는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리뷰를 만든 건 멤버십 분들께 어떤 책 리뷰를 만들어 드릴까요? 여쭤봤는데 이 책을 한 분이 요청하셔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고전 문학을 너무 안 읽어서 읽을 때가 되기도 했고 또 좋아했던 러시아의 어떤 거장 작가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읽고 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운에 조금씩 빠져 있었어요. 사람마다 러시아 소설에 그렇게까지 빠져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좋았던 독서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